네, 시장에서의 중요한 이슈들 짚어보고 그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2학년에 딱 이거, MTN의 이학년 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인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앞두고 이제 풀결이 시작될 전망인데요. 관련주들은 어제부터 크게 움직였던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련주들의 영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조만간 이제 결과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불확실성 해소됐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갖고 가셔야 되겠고요. 네.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요. 그리고 이제 합병이 이제 성사될 가능성이 큰데요. 혹시 만약에 안 되더라도 결국은 시장에서의 반응은 결국은 다수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일단 무조건 긍정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셔도 무난하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를 시작으로 오늘은 LG화학의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에서도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보기 전에 미국 시장에서의 어닝시즌 분위기부터 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개선됐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실적 시즌 본격화, 지난주부터 실적 삼성전자 가이던스 이후에요. 공표는 안 됐지만 여기 나오다시피 대우조선해양이 2조 원대 순손실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고 나서 잠깐 이틀 동안 급락하면서 10,000원 이하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오늘 또 난데없이 삼성중공업도 그동안 많이 손실을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정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설이 또 일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가 빠지면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질문하신 대로 미국은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요 2분기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나 이익이 모두 4에서 많게는 5%까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워낙 보수적인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를 상당히 부합하는 것 쪽은 이번에도 70%가 넘나들지 않겠냐는 주장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분기에는요 실적 컨센서스를 맞추는 비율이 한 68%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맞출 가능성은 일단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한 대표적인 것들이 넷플릭스가 있고요. 인텔, 구글 등이 있습니다. 시티그룹도 있는데요. 넷플릭스 오늘 18% 올라면서 사상치 효과 깜짝 놀랄 실적 발표했고요. 구글도 의외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시간에서 4~5% 올라가고 있고요. 인텔 어제 실적 난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오늘 시티그룹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대부분의 주가가 일단은 고공행진 보이는 것은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컨센서스를 부합한 거 이것이 일단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평가가 나오는 것 자체는 실적 자체는 별로 좋지 못했지만 그 기대감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국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낮은 이유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다들 이제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 달러에 따라서 미국의 기업 이익이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요. 네.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에서만 하더라도 일부 자동차가 잘 나가는 데 있겠지만 가격 경쟁력 때문에 독일차라든가요. 일본 차의 판매 가격 자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독일, 유럽, 미국의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에 좀 악영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단 현실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중국 문제 여전히 시장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죠. 특히 중국향 산업재라든가 자본재, 설비 쪽에 대한 수출이 좀 부진한 것도 일단 미국의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는 얘기고요. 이것이 흐름 자체가 3분기에도 좀 부진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바로 여기에 관점이 있다라는 점 꼭 좀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실적 전망 자체가 낮았던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 분위기도 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 2분기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앞서서 조선업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2분기 어닝시즌에 대한 분위기부터 일단 점검해 주시죠. 네,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2분기에 실적이 되기 대치가 워낙 컸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1분기에 4월 달에 있었던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내수 경기는 완전히 죽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아시겠지만 5월 말에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싸늘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달 보름 정도, 많게는 짧게는 한 40일 정도 내수 경기가 온전히 지금 실적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 컨센서스가 이번 달, 지난달 하순부터 빠른 속도로 좀 내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상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자동차나 IT 쪽에 좀 부담감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우리의 목소리도 커지는 것 또한 사실되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월 말에 제시됐던 컨센서스보다는 그래도 개선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컨센서스의 동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맞습니다.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자체를 보면 일단은 3월 달에 내겼던 것보다는 1.5% 정도 높아져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당초 전년 동기 대비 10% 이익의 예상치가 만에 하나 성공한다 그러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10%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실적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모멘텀 확실히 잡았다. 반등의 모멘텀은 잡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증권가에 최근에 나온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나오는 것은 아마 순이익 기준 한 25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좀 훨씬 못 미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이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좀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2분기 예상치가 과대평가됐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뭐 경험적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1분기와 2분기 실적 전망이 다소 증권사들의 전망과 실제 이 이익과는 좀 괴리율이 컸었다라는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 특히나 어닝쇼크에 대한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앞서 미국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요. 예. 우리나라는 좀 특히 상반기에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 대우증권에서 조사한 건데요. 과거 1분기, 2분기요. 실적과 예상치의 괴리율인데 2분기에 특히 보면 28.7%나 2012년에 많이 차이 났죠. 네. 2013년에도 21%, 작년에도 12%만큼 괴리율이 컸었는데 이것은 특히 상반기에 보면 대한민국 기업인들은 항상 좀 장밋빛 전망을 많이 하겠고요. 예. 대한민국 정부 당국에서도 올 한 해의 경제 성장률 매년 좋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실적과의 컨센서스가 좀 괴리율 되는 것이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 보면 2분기의 경험치가 실적의 쇼크가 가장 많았다. 이렇게 경험치도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우려의 어떤 포인트가 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상반기에는 항상 긍정적으로 했었는데 그에 항상 기업들의 실적이 미치지 못하면서 어닝쇼크가 나는 종목들이 특히나 2분기에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우려들에 우리가 미리 좀 대비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증권사들의 컨센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스가 나아지고 있는 업종과 그리고 나빠지고 있는 업종들 좀 비교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절대치라기보다는요. 2분기의 순위 예상치가 지금 한두 달 대비 올라가느냐 나빠지냐는 것인데요. 네. 일단 아래쪽으로 보는 것은 나빠지는 쪽 보면 IT 가전이라든가 건설, 자동차, 자본재, 은행, 철강 이런 쪽에서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네, 나오니까 실제 콘텐츠가 하향되는 것인데요. 이 왼쪽 보면 흥미롭습니다. 제일 먼저 증권, 에너지, 화학, 네. 미디어 교육이 있는데 헬스케어가 있는데 중간에 뚱딴지 같이 조선이 딱 들어가거든요. 예. 이게 보면 이게 지난주 초까지 해서 증권 업계의 시각을 컨센서스를 정리한 자료가 되겠는데요. 즉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조선도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나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어떤 애널리스트의 역할 그리고 회사 측에서 뭔가 숨기는 게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벌써 일부 언론에서 대우조선이 어떤 업계에 탑픽이 많았었는데 예. 벌써 투자 유의하면서 언론이나 일단 증권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제 와서 뭐 딴소리냐 이런 시각인데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이분에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종목별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아직까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들 종목들 가운데에서 탑픽 종목을 뽑아보도록 하죠. 어떠한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네, 그 탑픽을 선정이 오늘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실적 갖고 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인데요. 아까 이제 증권 업종이 좋다고 얘기했는데요. 증권 업종에서 1분기에서 2분기에도 꾸준한 실적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기업이 메리츠 종금증권을 얘기하는 증권사가 많이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종금 업무 중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지금 라이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메리츠 종금 얘기하는 측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CN스는 이제 SK 합병 이제 성사되면서 실질적으로 지주회사가 됐거든요. 네. 업계 최고의 성장성과 수익성인데 특히 SKCN스는 워낙 본연의 업무가 SI 쪽 아닙니까? 그러면서 워낙에 핀테크 쪽에 워낙 강점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런 쪽에 아마 영업 환경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겠고요. 특히 실적만 보더라도 순수 SKCNC의 2분기에도 실적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거라는 증권가의 컨센서스가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두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일단 탑픽 종목들을 꼽아드렸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과 SK와 합병에 성사한 SKCNC를 꼽아드렸으니까요. 이들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여러분들이 2분기 동안 그리고 3분기 동안 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양령의 딱 이거, MTN의 이양령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